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스캇 베센트가 역시 이 뉴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미국의 금고를 책임지는 미국의 신임 재무장관인데 온화한 성격이고 하여튼 트럼프와 좀 이제 각을 잡으면서 트럼프는 몰라도 우리는 베센트만 본다 이렇게 많았었는데 청문회에서 보니까 믿음직하다 네. 그런 표현보다는 좀 믿을만한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제가 앞서 살짝 오늘의 일발을 체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금리 급등 걱정을 하지만 어제 간밤에 청문회를 보면 트럼프 하자마자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국채금리 급락한 걸 보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렸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어제 앵커님도 잠깐 지적을 네. 해줬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상치하고 거의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이제 급락한 건 그만큼 우리가 금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 혹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연준 이사, 오늘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슈가 됐었지만 보우먼 연준 이사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려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가 물가지표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들고, 거기다가 오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떤 청문회, 저는 요번 이제 트럼프 집권이기 때 주요 이제 인사들 인선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이 스캇 베센트. 사실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미는 사람이 좀 달랐잖아요. 예.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스캇 베센트가 이제 낙점을 좀 맞습니다. 받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온건하고 또 월가 출신의 이제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계속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주요 언론들이 실제로는 이 관세 폭탄이 말 그대로 폭탄이 아니라 점진적인 이제 보편 관세를 이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물가와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트럼프 집권이가 시작되면 막 10%, 20% 보편 관세가 그냥 다 폭탄이 터지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점진적인 이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틀째 10년물 국채금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진짜 이틀째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장중에는 4.5도 네. 이제 보였거든요. 이제 오늘 4.6일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은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관련된 노이즈에서는 또 가장 좀 민감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좀 거치면서 어저께 이제 강한 상승을 좀 했잖아요. 오늘도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뭐 대표 기업 하나를 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발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바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뭐 너무 유명한 기업이고 작년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기업이죠. 비만 대장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대장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느닷없는 대규모 유증이 터지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했다가 그랬다가 회사의 또 성장성을 주목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더블 이상 급등을 하면서 또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행복한 이런 게 유상증자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펩트론은 이제 스마트 데포라는 이 플랫폼 기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약물 지속 플랫폼이에요. 이제 지금 일주일 단위로 이제 주사 맞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1개월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이제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사실 개막하고는 조금 묻혔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얘기들이 이제 계속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GLP-1이었고, 이 GLP-1이 꼭 비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심혈관 질환, 뭐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된 거지만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 치매, 알츠하이머까지도 이제 적응증이 확장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의 이제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이제 공인된 임상 인재 전문 분석 기관이라고 하는 IQVIA가 2028년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180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난 규모고요. 미국 국민들도 거의 뭐 10분의 1, 거의 10%가 넘는 네. 사람들이 GLP-1 유사체 기반의 이제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한 인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위고비가 이제 출시됐을 때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왜 주목을 받느냐. 우리나라 기업들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동아S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동제약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인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출시되어 있는 이 비만 치료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걸리는 거죠. 맞아요. 물론 이제 한미약품은 기존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했던 후보 물질 에페글레네드타이드라고 하는 거를 임상 3상을 바로 이제 진행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글로벌 임상 3상 비만 치료제로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빅파마들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약물 지속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이 제형을 바꾸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빅파마들과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펩트론은 이미 일라이 릴리하고요. 약물 지속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술 검토 계약이 체결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14개월 정도 이제 기간으로 체결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14개월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 빅딜은 체결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작년 12월 달에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펩트론이 공개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 특히 펩트론의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이 이제 적용된 젯바운드죠. 일라이 릴리의 이제 젯바운드가 1개월 제형으로 이제 임상을 추진하는 걸 임상 1상이 단계에 이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계획을 개시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일라이 릴리는 단독으로 지금 젯바운드 1개월 제형에 대한 임상을 전혀 하고 있다는 소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펩트론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임상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임상 1상 진입과 함께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14개월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안에도 큰 계약이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펩트론이 요번에 또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아니 다른 기업들은 다 그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참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펩트론은 참가를 안 했는가? 왜 PT 안 하지? 왜 참가를 안 했는가에 대한 이게 사실 다소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가를 안 한 이유가 있다.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돼가지고 참가하는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은 매년 초청받아서 가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초청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회사의 비용으로 자비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그냥 참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가해서 빅파마들하고 미팅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1대1 미팅 내지는 1대4 미팅. 사실 1대1 미팅은 하기 굉장히 어렵고 1대4 미팅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후보 물질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거 연구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거든요. 근데 이제 펩트론이 참가를 안 했다는 건 이제 영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작년에 대규모 임상까지 추진해가지고 이제 GMP 인증 공장까지 설립을 하게 될 거고 일라 릴리하고 나름대로 이제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데 영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릴리와의 이제 임상 진행하는 거에 대해 중요하다. 집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GLP-1 유사체와 관련된 이제 적응증 확장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는 펩트론의 주가가 충분히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한 달 이상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다가 어저께 이제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뭐 D&D, 파마텍, 펩트론 그리고 그 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다 강하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펩트론도 어저께 양봉이 딱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회복되는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97,000원을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11만 원 일단 1차 목표가만 잡아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알테오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테오젠이 초기에 계약 상대방이 이제 알려지지 않고 이제 비독점적인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경 그 계약 뉴스로 시총이 한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 이제 가치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키트루다 SC 제형 변경과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 독점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시총이 20조를 이제 넘어갔던 건데 펩트론이 지금 2조 원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2와의 어떤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1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정도. 뭐 기계적인 손절 가격은 반드시 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8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펩트론으로 향했습니다. 펩트론이라는 기업,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한때는 우리가 매일 그 비만 주혈편 주사 맞다가 네. 요즘에 일주일짜리 맞다가 펩트론이 갖고 있는 기술은 1개월로 이 약 효과를 늘리는 그런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19112의 젯바운드입니다. 19112 이미 이제 뭐 확인이 네. 됐으니까 이제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어제도 국채금리 떨어졌는데 그제죠. 어제도 또 많이 금리 떨어졌거든요. 금리 하락. 우리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2월은 거의 100%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되고 있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비만의 대장주 기술 플랫폼 펩트론을 오늘의 일발로 향해 봤습니다. 자, 우리 준호 매니저는 리뷰를 하면서 로봇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로봇도 하면서 81일째 정도 되죠? 지금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자유로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 우주항공 우주항공 로봇을 로봇. 밀고 있는데, 로봇 하기 직전에 네. 우주항공 잠깐 해야 되는 게요. 맞습니다. 뉴글랜이 네.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발사체 못 잡았지만 네, 맞아요. 그래도 미국 언론도 대단하다 하고 있거든요. 왜 맞습니다. 뉴글랜 한번 평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뉴글랜 같은 경우는 대형 궤도 발사체고 네. 사실 그동안은 거의 스페이스 X가 민간 우주 발사체에서는 거의 유일한, 독과 점하고 네. 있었고요. 거의 지난해에만 134회를 발사를 네.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에서도 이번 대형 이제 발사체가 처음으로 좀 궤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 성공에 대한 굉장히 의미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진체가 이제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이제 그 젓가락 팔이 네, 다시 한번 스페이스처럼. 재활용하는 네. 부분에서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궤도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이제 쾌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의 독과점한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블루 오리진까지도 같이 지금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우주 산업을 좀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루 오리진의 이제 장기 계획은 어쩌면 좀 일론 머스크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좀 이제 조롱을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이제 산업 활동은 우주에서 이제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거주는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하자.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배드타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 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우리가 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처럼 잠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은 거의 우리가 이제 신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치 지구를 배드타운처럼 생활을 하고 산업 활동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발사한 또 이제 뉴글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주로 이제 많은 이제 물건들과 물자들을 옮기는 데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비행을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의 또 이제 그 투자 속도도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스페이스 X가 이제 압도적인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 또 이제 블루 오리진도 같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의 또 이제 민간 우주 발사 제작 산업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확산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소형 저궤도 위성도 발사를 하면서 또 이제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처럼 또 이제 블루 오리진도 또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쏘더라고요, 사업도 그때. 또 같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 전체적으로 또 이제 더욱더 확대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스타쉽 7차 발사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또 이번에도 1차 추진체가 다시 한번 재활용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우주 항공 섹터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올해 또 스페이스 X IPO 추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 섹터의 어떤 이제 투자 심리가 더욱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소개를 해드렸던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블루 오리진과도 차세대 엔진 프로젝트, 우주항공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기업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고, 스페이스 X에도 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또 첨단 근속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HVM. 이 두 기업이 가장 이제 핵심이다라는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또 그리고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도 또 개발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주항공 섹터는 우리가 자유로 계속해서 올해는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람은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날르고요. 화물 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화물 쪽. 아마존이 화물 쪽을 자기가 이 뭐 뉴글랜을 통해 가지고 나르겠다. 사람, 화물 다 이제 우주로 가는 그런 시대여서 오늘
뭐 이게 100% 맞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주항공 발사체 쪽인데 준호 맞습니다. 매니저는 캔코아 한 번 더 캔코아를 봐라. 네. 아니면은 HVM까지도 같이 HVM도 뽑게 같이 두 종목.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스페이스X는 HVM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이제 블루 오리진 쪽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납땜하는 YJ 링크. 우주항공 나왔으니까 영민 매니저의 우주항공 오늘 발사체 드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픽 한번 뭐 예상한다면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는 지난번 이제 스페이스X 6차 실험이 성공은 했는데 네. 약간 좀 어정쩡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 발사를 이제 기다리고 이슈가 이제 약간 좀 가라앉아 있다가 오늘 이제 블루 오리진 일단 네. 발사가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한 좀 네. 쾌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환기 효과는 충분히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좀 직관적인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VM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뭐 HVM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이미 부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 내용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이 더 이제 관련성은 있겠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너무 추세가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왜 그래요? 이제 우주항공청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출범을 하고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정치적인 이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정책의 동력이 지금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한국항공우주가 국책기관은 아닙니다만 네. 여전히 이제 지금 반인반수. 지분을 많이 이제 또 국책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은 뭐 HVM이 가장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관련된 이슈에 잘 반응을 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HVM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뉴글랜 발사 성공에 항상 뭐 네. 잘 모르겠다면 센서가 정답이에요. 결국 SOSL이 이제 라이다고 또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도 결국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아마존 이제 프레임 물류 이제 드론 배송에도 지금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것저것 잘 좀 헷갈린다 하면은 그냥 첨단 산업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에는 SOS램 또 그리고 레이다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에는 이제 프런티어 특히 스마트 레이더는 아마존 프라임에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준호 매니저 이야기는 이번에 이제 발사체 성공한 게 아마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 배송이거든요. 근데 우주에 발사체를 날려보내면 네. 드론은 오죽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눈, 레이더, 라이더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딱 가야 되는데 네. 한국항공우주는 일단은 두 전문가 모두 안타깝지만 픽을 받지 맞습니다. 못했습니다. 뭐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사실 지금 뭐 좀 수익을 당장 이제 좀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로봇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주항공의 우까지 가봤고요. 네. 로봇 리뷰 가보죠. 로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메스라는 기업이 지금 최근에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뭐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막 장중에 거의 16%대 네. 또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하이젠 RNN도 한국항공 우주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어서 사실 결국에 이 첨단 산업은 결국 메커니즘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메스 같은 경우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비전 기술과 AI를 결합해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로봇의 뇌와 눈을 담당하는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시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하는 또 이제 글로벌에 대표하는 또 제조 기업에도 이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쿠팡이라든지 뭐 현대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기업들에게 이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네. 2대 주주가 이제 SK텔레콤이에요. 근데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과 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또 이제 젠상 CEO가 지금 이제 자체적인 이제 가상훈련 솔루션인 이제 코스모스를 결합해서 SK와 지금 엔비디아 간의 어떤 로봇 협력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협력을 나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K 차원의 어떤 로봇과 물류 자동화 사업에 더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결국 2대 주주가 SKT, 네. 또 시메스가 또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 그 웨어러블 로봇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메스의 지능형 솔루션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외 대표 기업들의 어떤 이제 물류 자동화와 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나름대로 한 장중에 한 17%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요. 공모가가 3만 원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제 충분히 저는 공모가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가격 목표가는 조작을- 3만 원 이상으로 좀 상향하면
생각하면서 봐볼 필요가 있고 또 시메스와 또 이제 결국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도 중심을 보면서 시메스 같은 좀 탄력 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시메스 로봇인데 약간 결이 다르죠. 그동안 네. 우리가 뭐 감속기 맞습니다. 액추에이터 했는데 여기 이제 솔루션 쪽이라는 거 그리고 SK텔레콤과의 맞습니다. 관계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만물 박사님입니다. TSMC 호실적 발표로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랜드가 가장 큰 수혜로 보입니다. 실적 관련해서 TSMC 실적 관련해서 HBM도 수혜를 볼까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TSMC 뉴스 보면서 저게 나의 집이었나요? 네, 뭐죠 그 삼성전자 노래가? 네, 저게 얘기였어요. 뭐죠? 네. 네가 사는 거지. 아, 네. 네가 사는 거지. 삼성전자였으면 하는 뭐 네. 하나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어제 진짜 뭐 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포워드도 매출액, 순이익 네. 전부 다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치 올해 예상 네. 실적도 시장의 이제 기대치에 부합하는 숫자를 이제 공개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이제 또 1% 가까이 급락하지만 않았다면 시세가 더 좋았을 맞습니다.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뭐 어제도 이제 상승을 했었고 오늘 또 4% 정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TSMC가 4%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4% 오르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네. TSMC 시총이 지금 1,600조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 불어나면 이제 시총이 얼마나 이제 크게 상승을 맞아요. 하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어쨌든 지난 4분기 때 이렇게나 스코어가 이제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 애플 때문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엔비디아 때문이고 HBM 쪽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걸 4분기 실적으로도 이제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올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 제가 어제도 삼성보다는 어쨌든 SK 하이닉스 주목하시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어저께 하이닉스가 6% 급등을 하면서 21만 원에 안착을 좀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6%나 올랐는데 소부장 종목들은 어제 좀 재미없었어요. 장비 기업들도 별로 재미없었고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가온칩스가 어제 장 초반에 급등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1%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장비 기업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런 기업들은 똑같이 다 4%씩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도 TSMC 이제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맞아요.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징랜드와 같은 이런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은 분명히 차별적인 이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HBM이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그리고 이제 정점의 SK 하이닉스 네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에이징랜드를 이제 중심으로 뭐 가온칩스라든지 삼성 쪽까지 또 하나 넣으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네. 기업들까지 이제 예. 추가를 좀 하면은 아마도 이제 TSMC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약간 숨겨진 TSMC 수혜주로 저는 이오테크닉스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이오테크닉스가 작년에 이제 신규 장비 이제 2개 정도를 퀄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TSMC 쪽으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될 거예요. 솔벤더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오테크닉스는 그동안에는 삼성향 매출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TSMC 매출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SMC 수혜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도 TSMC 수혜주로 이제 분명히 좀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오테크닉스 레이저잖아요. 이거 네. 레이저 장비를 어쨌든 맞습니다. TSMC한테 네.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이제 범 TSMC 관련주에다가 오늘 뭐 AD 테크놀로지, 뭐 네. 이제 다 에이징 또 늘 네. 에이징랜드 넣겠지만 여기에 이오테크닉스도 이오테크닉스. 넣으셔야 되겠고요. 네. 뭐 약간 돌떨어졌지만 하나 마이크론도 맞습니다. 어드밴스드 거기- 패키지 쪽이기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도 넣으셔야 될것 넓게 보면 같고요. TSMC 수혜주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오늘 TSMC 관련주들 반도체 쪽, 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양자를 바로 갔죠. 왜냐면 이것도 이제 가다 양자까지 갈 수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ICTK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자 종목들이 개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어요. 다가. 특히 ICTK도 어저께 뭐 양자 종목들 중에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네. 있었습니다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기술력과 앞으로 이제 이 퀀텀 시대가 이제 열렸을 때 핵심적인 이제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 좀
상관관계를 조금 따진다라고 하면 ICTK가 또 빠지지 않는 종목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저께 23% 가까이 이제 급등. 물론 이제 좀 갭을 띄어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한 23% 정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래도 이제 양봉이 조금 남아 있어요. 어제 또 미국의 양자 기업들도 약간 오늘 새벽에 좀 흔들렸습니다만 아이온큐는 또 5% 넘게 또 상승을 좀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은 다 버텨주는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자의 시대가 얼마나 이제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개척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가 양자 투자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도 수혜주 아이온큐는 뭐 메릴랜드 주에다가 실리콘밸리처럼 퀀텀밸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젠슨항 CEO의 이제 엔비디아도 GTC 2025에서 사실상 퀀텀데이를 이제 개최를 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은 한 2, 3월까지도 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걸음마 단계다.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하면은 사실 국내에 좀 정책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조금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제가 정부의 퀀텀 이니셔티브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조금 더 부각이 좀 되면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훨씬 더 시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양자 다뤄봤습니다. 3월 한 20일께였던 것 같아요. 퀀텀데이. 아, 제가 정확한 날짜를 외웠다가 잊어버렸는데 엔비디아의 퀀텀데이가 3월 20일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맞습니다. 양자 한번. 당분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CEO였던 발언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게 양자는, 어제도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CEO인 나델라 CEO와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항상 이제 같이 참석을 하고 트럼프 이제 당선인과 오찬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사이버 보안 얘기 앞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진다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니까 관련된 보안 종목들 다 일제히 상한가를 또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나델라 CEO가 올해는 양자의 해고 양자 관련해서 컴퓨팅 준비를 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거의 죽어가던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정말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 쪽의 선도 기업이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과 향후에 AI 생태계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의 어떤 행보와 어떤 발언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양자 컴퓨터도 어제도 좀 시간 내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 양자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기업이 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마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양자도 결국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이 먼저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메타라든지 엔비디아는 뭐 15년, 20년, 30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가 이제 투자의 원년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양자와 관련된 이제 투자 계획 이게 양자 기업들한테는 가장 결정적인 로드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양자 컴퓨터 나오면 여러분 은행 다 털립니다. 은행만 털립니까? 클라우드 싹 다 털리죠. 몇 초 만에 털리니까 작용 반작용입니다. 양자 암호도 양자 암호 시장도 함께 큰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컴이 크면 암호도 큰다. 양자 암호까지도 봤고요. 다음 주에 트럼프 2.0 시대 시작이 되고 어떤 행정명령을 먼저 던질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종전 쪽이 많이 나와서요. 이 재건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 제가 재건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개막하고 나서 집권 초기에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대동이라는 기업이 거의 장중에 거의 24%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시세가 분출되면서 대동 기여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들썩였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어저께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작년 11월 달에 이제 대동에서 300억 규모의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트랙터 공급 계약 체결을 이미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출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24%가 급등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뉴 계약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원래 아니고. 있었던 11월 달에 나왔던 계약이 다시 한번 출하됐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네. 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약간 좀 발을 트럼프가 뺀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네. 원래 당일날 24시간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6개월 이내에 하겠다라고 네. 했고 네. 사실 이게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을 하루 만에 종식시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네. 많이 얽혀 있는데 바로 종식시키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집권 초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거의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게 시세죠, 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네. 미국의 어떤 막강한 경쟁력과 이제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적대국과 동맹국들 앞으로의 어떤 이제 협상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노벨 평화상까지 갈 수 있어서 트럼프는 일단 집권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전쟁 종식에 가장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푸틴과 이제 트럼프의 이제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 날짜가 잡히고 만남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들썩거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취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어떤 특징이 또 이제 세론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네. 그다음에 세론이 나오고 좀 당분간 첫날에 이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첫날에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네. 이제 기대감으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을 때는 좀 수익을 챙겨 놨다가 그래서 이제 그날 종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그 이후에 충분한 조정 흐름 나와주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재진입하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막 23 아이덴티티처럼 네. 취임 첫날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한 지금 100개 이제 나오나요, 행정명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야 되죠. 관세. 멕시코랑 이 국경 지역에 불법 이민 쫓아내야죠. 이민자들 다 이민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야죠. 그리고 네. 보편 관세, 관세 해야죠. 폭탄도 터뜨려야 해야죠. 되죠. 할 일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이제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느냐. 예. 뭐 원유 이런 다시 편이- 파야죠. 1호 행, 예. 그렇죠. 예. 원유도 이제 다시 파야죠. 그 대못 박아놓은 예. 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1호 행정명령이 뭐가 될지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다. 어쨌든 뭐 의회랑 상관없이 본인의 행정명령이 이제 사인하는 그 장면이 그렇죠. 아마 취임 첫날에 가장 좀 중요한 핫 토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월요일까지 갈까요? 네, 월요일까지 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것도 챙겨나가는. 좋다. 예, 대동 또 네. 대동 기업까지 함께 봤고요. 어제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요, 거의 우리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 2월에는 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 또 간밤에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졌고 시장이 놀라운 게 어제 바이오들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리뷰할 종목이 우리 이 전립선 쪽 원래 네. 퓨처캠 쪽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리뷰 그 종목이 셀비온이잖아요. 네, 예, 셀비온 맞습니다. 가면서 뭐 D&D도 같이 한번 네, 하는데 셀비온하고 D&D 네. 파마한테 같이 그렇죠. 빠르게 네.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셀비온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전립선 표적 항원, 그게 전립선 특이 항원의 타겟으로 한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립선암 치료를 하는 통용되는 플루빅토부터 해가지고 퓨처캠, 그 다음에 셀비온 모두 똑같은 방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동일한 이제 기전으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건데 그러면 누가 더 치료 효과가 탁월한가? 그거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객관적 반응률 기존의 플루빅토는 한 29.8% 정도 되는데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46%가 넘었다. 중간 결과긴 합니다만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임상 이상 최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됐고. 높아지고 임상 이상을 최종 성공하면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4분기 예. 혹은 내년 2026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셀비온이 아마 가장 또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좀 한 게 아닌가. 거의 네. 17%가 급등이 좀 그랬어요. 나왔기 그래서요. 때문에 네. 셀비온이 이제 또 출발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퓨처캠도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ADC 시장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은 방사성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걸로 예.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작년 연말 연초에 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가 ADC 쪽하고 또 방사성 치료제 쪽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퓨처캠이라든지 셀비온과 같은 이런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죠.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강하게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온 거니까 네. 이게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쉬었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주가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한 18,000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오히려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리보다는 지금이 더 좋아요. 저는 들어 누워 있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세가 시작되는 지점을 이제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에서 더 좀 좋아 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예. 작년 12월 달에
머크가 중국의 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어서 좀 아쉽지는 합니다만 한소제약하고 무려 2조 9천억의 빅딜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후보 물질 하나거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하나를 2조 9천억짜리 딜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펩트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라이릴리하고 그러면 이게 잽바운드. 최소 조 단위 이상, 예. 뭐 한 2, 3조 이상이 저는 계약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실제로 계약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액을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과 장기 약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딜이 나올 것인가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의 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해 연초에 또 화이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딱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화이자가 선언을 했어요. 네. 우리는 올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암젠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모든 빅파마 기업들이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주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하고 같이 지금 임상 1상 진행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임상 1상 결과 흡수율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특히 메세라가 요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나스닥의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D&D 파마텍이다. 사실 요거는 제가 이틀 전에 요 음봉 떨어진 날도 낮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네. 그리고 어제 바로 이제 10% 급등이 나온 거였거든요. 최고가 저는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목표가를 6만 5천 원 정도 잡고 계속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D&D 파마텍 너무 잘 아시죠? 이제 먹는 경구용 비만제고요. 셀비온 이 전립선이 여러분 뭐 치료를 받아보신 줄 알겠지만은 뭐 CT라든가 MRI도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점검을 그렇죠. 해야 되고 네네. 치료도 어려운데 방사성 치료를 통해 가지고 퓨처캠에 이어서 이제 셀비온까지도 이 전립선 방사성 치료 진단 두 가지 테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 섹터가 정말 핫한데 네. 이제 조선 섹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전력 인프라도 지금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안에서 이제 전성과 그리고 전력 기기 두 가지를 다 하는 세계 유일한 기업 일진전기라는 기업을 오늘 네.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일단 전기 먹는 하마, 일단 네. AI 센터,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매년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조를 매년 데이터 센터 확충에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다른 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딱 데이터 센터에만 8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나설 건데 결국 이 데이터 센터가 진짜 전기 먹는 하마라서 2028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미국의 총 전력 공급량에서 12%가 데이터 센터향 전력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력망 확충이 더욱더 빠르게 지향돼야 되고 이번에 또 이제 LA 어떤 그 산불 화재로 네. 인해서 실제로 지금 발화점이 거의 지금 송전탑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보도가 나온 거는 또 원인 규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 70년, 80년대에 대부분 다 지금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평균 한 40년 정도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지진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은 어떤 이제 대형 산불 같은 경우 있을 때 결국 이 전력 공급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을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와 또 그리고 결국에 또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선과 전력 기기 특히 이제 배전 변압기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전선 시장 같은 경우는 5대 기업이 거의 지금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이 이제 LS고요. 2등이 대한전선이고 3등이 가온전선인데 가온전선도 이제 LS그룹에 편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4위가 일진전기고 5위가 대원전선인데 일진전기와 가온전선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 2023년도에 대규모 유중을 하면서 이미 지금 이제 초고압 케이블 공장의 증설과 또 그리고 이제 변압기 공장 증설을 이미 끝마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온전선의 어떤 매출 점유율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선과 그리고 전력기기 변압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력망 구축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미 누적된 수주의 해외 수주액만 1조 3천억이 넘어요. 거의 상당 부분이 북미향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또 전력망 구축 사업과 이번에 만약에 또 LA 산불이 또 이제 송전탑에서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네.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의 복구 작업과 교체 작업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봤을 때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더욱더 빠르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시간 내에서도 LS 일렉트릭이 한 6%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LS 일렉트릭이 미국의 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6%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LS 일렉트릭, HD 현대중공업 같은 그리고 전력 인프라 특히 배전 변압기가 미국은 송전보다 배전 시장이 한 6배 이상 크기 때문에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과 그리고 큰 어떤 매출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프라의 뭐 가장 밑바닥으로 가면 전선이겠죠. 전선 없으면은 네. 뭘 연결을 하겠습니까? LS 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진전기로 갔고요. 네. 참고로 LS 전선은 상장이 돼 있지가 상장이 안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LS 일렉트릭 쪽으로 이제 많이들 그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진전기 지금도 인프라 쪽이 뭐 아직 동시호가긴 하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오늘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오늘 LS 일렉트릭이 전력기기 인프라를 같이 한번 좀 선도하지 않을까 예.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재롱전기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롱전기는 소형 변압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는 대형보다는 소형 변압기가 많이 들어가서 또 애자하는 산업도 지금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재롱 그래서 산업도. 전일 네. 이제 재롱전기가 그래도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강하게 한 16% 상승 흐름 나와줬고 일진전기도 안정적인 어떤 추세 상승 흐름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진전기 이제 매수가는요. 일단은 어제 종가였던 이제 3만 원 부근대, 3만 원대를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3만 6천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만 5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LA 산불 화재가 지금 뉴스는 감춰져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개선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와 함께 계속해서 또 인프라 쪽도 테마가 가고 있어서 뭐 블랙 테마이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